안 빠지면 더 많이 운동하든가 아니면 더 덜 먹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다이어트는 정체기가 없습니다.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불리는 건 소화 흡수력이기 때문에 역시 그거는 이제 약간 몸의 흡수력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 이게 빼는 건 아니에요. 빼는 거는 안 빠진다면 먹는 양을 줄이든가. 왜냐면 안 빠지는데 기다리면 계속 안 빠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음식 조절을 충분히 했는데 더 이상 음식 조절을 못하는 상황이 오면 운동 시간을 늘려야 돼요. 유산소 시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운동 시간이 충분한데 먹는 게 조금 좀 잘 안 지켜진다, 그러면 먹는 걸 좀 더 잘 지켜야죠. 손목이 안 좋아지면 보호대를 차야 되고, 둘 중에 하나예요. 원래 손목이 안 좋던가 아니면 손목이 꺾이든가. 손목에서 팔꿈치 쪽이 아프면 꺾이는 거, 손목이. 그래서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 들어서 바로 내려서 그렇거든. 들어서 중심 잡은 다음에 손목이 이렇게 안 꺾이게 중심을 잘 잡은 다음에 스타트를 해야 돼. 벤치프레스 스타트가 좀 빠르다는 얘기, 빠르다는 얘기. 손목 보호대를 차든가 아니면 팔 쪽 힘이 약해서 그럴 수 있어. 팔 전완이나 팔 운동을 따로 해야 돼. 벤치를 정수리에 맞춘다고? 인중에 맞춰야지. 이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옛날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자세를 세팅해놨는데 이제 누가 잔소리를 안 하거나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본인이 원래 했던 동작, 본인이 제일 처음에 오랫동안 배웠던 동작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 그러니까 옛날 동작으로 다시 돌아간 거야 지금. 내가 처음 알려준 동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예전에 편하게 많이 썼던 동작으로 바뀐 거야 지금. 하부 쪽 공략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길래, 이렇게 멀리서 보여줄게요. 이건 멀리서 봐야 되거든요. 몸통 운동은 흉곽을 팽창을 시키는 거야. 팽창. 가슴을 열고 흉곽을 이렇게 팽창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하고 갈비뼈를 최대한 팽창을 해서 수축을 더 세게 하는 거지. 이게 어깨 관절에 가동범위를 많이 쓰면 사실은 다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유연성이 떨어진다면. 근데 안에 갈비뼈를 팽창을 하면 안쪽에 가동범위를 더 활용할 수가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흉곽을 이렇게 안에 갈비뼈를 바깥쪽으로 밀면 얘가 이완될 거 아니에요. 수축되는 게 아니라 이완되잖아. 그러면 가동범위 덜 조금만 써도 크게 이완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가동범위를 많이 쓰는 거랑 같죠. 초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상급자랑 좀 틀리게 인대나 어떤 근육의 근섬유질이 그렇게 단단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가동범위를 활용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동범위를 많이 쓸 것 같으면 굉장히 천천히 하셔야 돼요. 허리가 아픈 거는 머리를 드는 습관이 있어서 그래. 이 흉곽을 아무리 잡아놔도 머리를 살짝 숙여서 하면 허리가 안 아픈데, 머리를 자꾸 드니까 플라이 같은 거 할 때 고개를 자꾸 제껴서 그래. 그러면 허리에 들어. 벤치프레스 할 때 보면 약간 이중턱이 생기잖아. 그게 턱을 당겨놓고 이러고 하니까 생기는 거야. 초보자분들은 중량을 고정으로 하든가, 중량을 올리지 않고 딱 고정으로 하든가, 아니면 이제 드롭 세트라 그래서 중량을 빼면서, 힘들면 중량을 빼면서 이제 횟수를 늘리는 방식을 쓰거든요. 이게 이제 처음 초보자들이 하는 세트법이고, 그 다음 좀 수준이 나아지면 피라미드 세트법을 하는 건데, 피라미드 세트법을 초반에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총 5세트를 한다면 초보자들은 중량을 초반에 한 번, 두 번만 올리고 고정하는 거지. 저처럼 계속 무게를 올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수준이 올라가면 한 번, 두 번에서 세 번, 네 번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뭐 한 끝까지 피라미드 세트를 쓰는 건데, 이게 초보자가 처음부터 무게를 계속 올리는 세트법을 쓰면, 피라미드 쓰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초반에 한 번, 두 번만 올리다가 연습을 계속해서 그 무게 올리는 거를 세 번, 네 번, 뭐 다섯 번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되면 그 다음 이제 컴파운드를 쓰는 거야.
예, 컴파운드나 슈퍼세트를 쓰는 거예요. 이게 됐을 때 얘기예요. 슈퍼세트나 컴파운드가 훨씬 더 어려운 운동법. 여러분들이 그냥 막 하니까 그게 쉬워 보이는데 사실은 훨씬 더 어려운 세트법이에요. 왜냐면 두 개를 연속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횟수도 훨씬 더 많고, 횟수가 일단 많기 때문에 그만큼 집중력이 많이 필요로 해요. 그 다음에 슈퍼세트가 되고, 컴파운드는 같은 거 두 개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트라이 세트예요. 세 가지를 연속으로 하는 거지. 이게 되면 그 다음 이제 선피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선피로는 뭐냐면 다관절 운동하기 전에 단관절 운동을 먼저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선피로가 되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보통 후피로예요. 선피로가 되면 그때 이제 쓸 수 있는 게 디센딩이야. 무게를 연속적으로 빼는. 그러니까 저도 선피로가 되는 부위가 안 되는 부위가 있거든요. 이 세트법이 자체가 디센딩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디센딩 다음이 어센딩인데, 어센딩은 저도 잘 못해요. 어센딩은 저도 잘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구사법이에요. 나열한 세트법인데 이런 세트법들이 더 있어요.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제 컴파운드 정도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디센딩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근육 운동에만 쓰시고, 저처럼 대근육은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대근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디센딩 연습은 소근육으로 연습을 하고, 어센딩도 소근육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지금 간략하게 세트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세트법이 이거 말고도 되게 많거든요. 한 30가지 정도 돼요. 네. 근데 풀업도 약간 사선으로 당기는 게 좋아요. 턱걸이도 저는 수직으로 안 당기거든요. 네, 풀업 한번 보여줄게요. 한 4세트 정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4세트. 그러니까 그리고 6세트를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 게 더 좋고, 그 다음 횟수는 지금 방금 나온 것처럼 내가 약간 힘든 게 아니라 좀 많이 힘든 8개, 12개여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힘들면 안 되고, 내가 만약에 12개를 한다면 한 8개부터 좀 힘들어서 좀 불안불안한 그 무게가 적당한 무게입니다. 8개를 한다면 5개부터 약간 불안불안하겠죠.